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윤석열 첫 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리죠? 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1차 공판 준비기일 때는 출석을 했었고 2차 공판 준비기일 때는 불참했었잖아요. 예. 오늘은 이제 준비기일이 아니라 공판, 그리고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신청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고요. 다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혜 출석 논란이 있는데요. 지하주차장 통해서 청사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게 법원이 허용을 했어요. 네네. 공판 시작하기 전에 법정 내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도 언론의 사진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도 볼 수가 없게 됐고요. 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청사 방호를 위해서, 그리고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다른 예는 어땠나요?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법정 내 촬영하는 문제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나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 첫 재판 때는 사진 촬영을 허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형평성이 맞냐,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공판의 주요 쟁점은 뭔가요?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폭동이 발생했는지, 이런 어떤 판단 여부들이 쟁점이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대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상계엄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하면 이제 범죄의 완성이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 이렇게 판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번 판례가 어떻게 될지는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공판에 닻이 올라갔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란 혐의의 수사 기록이 4만 쪽에 달하고 네. 그리고 검찰이 채택해야 된다라고 밝힌 증인만 5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죠. 동시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 이제 소환하고 이런 수사들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예. 예. 오늘 재판 어느 부분 주목하세요? 뭐 이제 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거고, 이게 첫 재판이다 보니까 뭐 여기에서 다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은 오늘 나오는 사람이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진호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의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헌재 탄핵 심판에도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변론에도.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그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한 500명이라고 해요. 검찰 측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빨리빨리 이제 속행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게 500명을 다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오랜 기간이 이제 지속이 될 것 같다. 사실은 다른 죄가 아니라 이게 내란죄 아닙니까? 예. 좀 상당히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릴 거라는 예상은 가능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올해 안에 1심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일단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하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거는 변호인단이 이제 요청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거를 받아들인 건데, 촬영 여부는 사실은 변호인단이 따로 요청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이 두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첫 재판에 있어서는 어쨌든 촬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로 다 보잖아요. 영상 예, 예. 자료로.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한다라면 최소한 과거의 전례들어 봤을 때는 첫 재판 정도는 촬영을 하게 하고 이게 맞지 않나라는 건데,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이 재판부가, 지규현 판사를 포함해서 재판부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은 구속 취소를 한 것 등등등을 포함해서 피고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모든 거를 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뭐가 됐든 하여간 이례적이다. 과거의 사례와 비춰봤을 때는 특혜라는 뭐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관저를 나와서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 이것도 굉장히 화제였어요. 잠깐 좀 정리하고 갈까요, 김관일 기자? 네, 이제 파면 일주일 만에 퇴거를 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파면된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상황들을 연출을 했는데 모여있던 지지자들한테 다가갔고 손을 흔들었고 미소를 지었고 주먹을 불끈 쥐었고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어퍼컷 세리머니가 없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파면된 사람 같지는 않은 분위기들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 이야기는 2부에서 뉴스닥에서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불출마와 대세론. 어제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사실 장고해 왔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거인데 서울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오세훈 캠프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고 오 시장도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이미 사무실도 마련해 놓고 출마 선언할 장소도 물색해 놓고 심지어 정무직 그 참모들 사표도 낸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캠프 김병민 뛰어들려고. 전 정무부 시장 뭐 등등 이렇게 사표까지 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불출마 선언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판의 선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한 거는 제가 불출마 선언 직후에 측근한테 물어봤더니 예. 당이 쇄신하는데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내려놓은 거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당이 하고 있는 행태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 보면은 뭐 예. 계엄이나 탄핵 그리고 이제 본인 이슈에 있어서 명태균, 토어제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알고도 나오는 거였고 그거는. 네, 막판에 있었던 게 뭐냐 두 가지를 당내에서는 주목을 합니다. 예. 불출마가 토요일 날 있었는데 금요일 날 두 가지 뉴스. 첫 번째는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아하. 지난 8일에서 10일 사이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네. 뭐 이재명 37,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이거는 이제 기존이랑 비슷했고요. 오세훈 시장이 2%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올해 첫 2% 충격적이었던 수치였어요. 이게 자유응답이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냥 객관식 보기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 면접 조사였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 2%가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도 본인이 아직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덕수 총리도 2%가 나왔어요. 지금 오세훈 적게 나왔고 한덕수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2%로 올랐던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되게 악재인 조사가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역시 한덕수 대세론. 불출마 선언하기 전날 밤에 나왔던 큰 뉴스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일요일 날 이제 어제죠. 네. 일요일 날 한덕수 출마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추진한다라는 연합뉴스 TV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60명이었어요? 50명이었어요? 제가 파악한 건 한 50여 명 정도로 근데 이해하고 있거든요. 50여 명이어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한 반이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이 참여하는 거고 사실 한덕수 총리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한테 당내 의원 절반이 이런 성명을 낸다라는 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에서 지도부가 이런 그 연서명 공동 성명을 하지 말아달라 자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그런 어떤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저 오세훈 시장은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이 충격이 됐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읽혀요. 국민의힘 상층부에서 최근에 나오는 시나리오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주류 그룹 의원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국민의힘 경선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되든 5월 달에 보수 빅텐트, 반 이재명 빅텐트가 쳐질 거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뽑힌 후보와 제3지대 후보들이 다시 한번 빅텐트 경선을 칠 거다? 네,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와 다시 제대로 경쟁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 시나리오에 한덕수, 유승민, 이낙연 그리고 좀 의외인데 김부겸 전 총리까지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제 본인 의사들을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게 역시나 한덕수 총리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 절반이 지금 링크가 돼 있고 최근에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하면서 보수 진영 내 주가가 뛰었거든요. 판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 포지션인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등등 이제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이제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게 이 시나리오고요. 이 판을 읽은 오세훈, 유승민이 불출마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좀 난처해졌다라는 얘기가 이 시나리오입니다. 자, 유승민 불출마설로 그럼 넘어가 보죠.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번에는 나갈 것이다 했는데 결국 어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다만 확실하게 내가 대선 불출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자, 바로 이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당연히 지금 불출마는 경선 불출마죠. 하지만 경선 불출마라고 써도 다들 대선 불출마로 있기 마련인데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 측에서 기자들한테 이거 경선 불출마예요라고 따로 강조를 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빅텐트에서 다시 뭉쳐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뭐 주장 혹은 의심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어제 불출마하면서 구체적으로 했던 얘기들은 예. 그 경선 룰에 대한 얘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이거는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이다라고 본인이 강조하면서 어제 드롭을 했습니다. 예. 짚을 게 참 많은 주말이었어요. 예. 김준일 평론가. 국민의힘의 이 경선 돌아가는 모양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때 뭐 20용 얘기까지 나오다가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뭐 불출마. 네. 뭐 예를 들면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했다가 출마 안 하겠다라고 하고 뭐 정리되는 분위기거든요. 김태현 전 지사 뭐 등등등 해서 여기 근데 우리가 주목한 건 이제 오세훈, 유승민 이 두 분인데 지금 여러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한덕수 추대론이 가장 결정타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당내 의원들한테 섭섭함도 오세훈 시장 측이 이제 표시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정당에서 과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을 해서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해서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체적으로 지금 후보를 내기에는 이길 수 없다. 내순이 있어도 이길 수 없다. 이런 전략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일종의 이제 노무현 정몽중 단일화 요거를 좀 본 것 같아요. 과거 시나리오. 그러니까 노무현은 이제 당에서 뽑은 후보였는데 그 처음에는 좀 돌풍을 일으키다가 중반쯤 되니까 약간 약세였고 정몽준 후보가 그때 이제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단일화를 해가지고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낸 건데 이게 다만 이제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그 정몽준과 같은 포지션일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사실은 아까 그 김광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보수 색채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를테면은 뭐 이제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한다든지 등등등 해서 사실상 윤석열 정권과 한 몸이다. 이런 그러니까 컬러가 너무 강한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뭐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판으로는 이렇게 단순히 가서는 힘들겠다라는 고민들이 좀 투영된 것 같은데 결국은 또 외부 인사에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조금 수혜를 지금 보는 거 이거는 일단 뭐 최종까지는 모르겠으나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히려 오세훈, 유승민의 불출마가 한동훈에게 유리하다? 그건 어떻게 왜 그러냐면 보셨습니까? 당내 경선에서 소위 말해서 찬탄과 반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유승민.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오락가락했지만 어쨌든 중도층에서 네.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불출마를 할 경우에는 갈 사람이 이제 안철수 아니면은 한동훈 이렇게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0일까지 전화면접 조사를 했는데 범보수 후보의 이제 김문수 장관이 14.5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5주 연속 1위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으로 공동 2위,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12.2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하고 약간 뜨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유승민 의원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수혜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 찬성 지지층의 표가 덜 갈라질 거다 이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최후에 이제 4명이 가면은 구도가 네.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제 혼자 탄핵 찬성이 혼자 올라갈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 2인인 중에 1명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김문수, 나경원 연대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좀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돋보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거론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하시면 된다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워낙 여론조사가 많아가지고 말씀하세요. 두 단계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이제 과제가 될 텐데 말씀하신 첫 번째 당내 경선에서는 사실 경쟁자들이 이렇게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유리해진 측면이 있지만 두 번째 단계 아까 말씀드린 빅텐트 단계가 열린다면 거기서 사실 좀 난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동훈 캠프에서도 지금 의식하고 우려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거대한 음모가 경선 판을 뒤덮고 있다라고 음. 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그 시나리오를 빅텐트론? 같이 네. 언급한 것 같은데 요 진로도 사실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요 이야기들은 뭐 인터뷰 내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 여러분 파악하셨고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미국 전자제품 관세 혼란.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시키겠다라는 보도가 주말에 나왔었어요. 나왔어서 그럼 우리 전자제품들 뭐 저 스마트폰들 살았네. 다행이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밤 사이에 조금 전에 이걸 또 뒤집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두 가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상황 따로 그리고 오늘 새벽 속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까지 상황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상호 관세가 125%까지 매겨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애플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네. 아이폰이 그렇게 되면 2배 이상 미국 시민들은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음흠.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게 반전이 됐던 게 반도체 스마트폰은 면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 반도체나 스마트폰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다행이다까지가 나왔던 게 어제 저녁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그 조간 신문을 봐도 다 이렇게 다행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다 맞아요. 깔렸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밤 사이에 미국 상황이 그 속보가 바뀌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그 이렇게 관세 면제가 없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언급이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 보도가 틀렸다라고 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 언론이 정부 이야기에 뭐 다른 면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러니까 미국 예. 정부죠. 예. 미국 정부가 ABC 뉴스 인터뷰하면서 예. 이렇게 상호 관세 제외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해당 제품들은 상호 관세는 면제받지만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하. 양쪽이 겹치기 때문에 여긴 그냥 뺐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이 현지 시간 11일 밤에 상호 관세에서 제외되는 수입품의 품목 코드를 공지했는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 반도체 빠졌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설명한 게 그거 빠진 거는 반도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뺀 거다. 그냥 실무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냥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참 김준일 평론가. 예. 아니 뭐 미국발 뉴스 특히 관세 관련된 뉴스는 한 번 보고는 안심이 안 되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체크하고 다시 체크해야 되고 뭐 이럴 지경이에요 지금.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싸이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요. 장난도 아니고 예,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애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나라 기사 제목이 있는데 중국이 애태월을 인질로 잡고 있다. 애태워가 뭐예요? 애태월. 애플, 테슬라, 월마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약 90% 안팎을 중국에서 생산해요. 그렇죠. 테슬라도 한 4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거에 60%가 중국산입니다. 이게 이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처음에 상호관세 한다고 나서 미국에서 사재기가 지금 돌풍이 불었대요. 애플 제품이요? 애플 제품 오른다 관세 매기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흔들린다고 하니까 또 다시 이제 넣은 건데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 다른 삼성전자나 뭐 이런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애플 중국을 지금 당장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다른 데도 있지만은 일단은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 관세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애플이 힘들어질 거다. 그러면 자국의 기업을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이게 갈 거다라는 거예요. 특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물가 인상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월마트의 60%가 중국산이면 이거 대체제를 빠르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패배할 수 있지만은 중국은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체제 전쟁에서도 이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 미국 국채 가격이 상당히 지금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네.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국채 가격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규 발행하는 국채 금리가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있다.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김준일 평론가가 보기에는 이 미중 관세 정책 결국 승기는 좀 중국 쪽에 더 가 있지 않은가라는 평론이신 것 같아요. 당장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예, 중국이 예. 오히려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두 분 다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두 분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